우리 잠깐 떨어져 지내는 게 어떨까? 뭐라고?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나 요즘 당신 얼굴 보는 게 힘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엄마 때문이야? 그날 아침도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다. 누구세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 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떨렸다. 나는 그 손을 잡으며 세 번째로 같은 대답을 했다. 엄마. 저예요, 윤희. 서울 성북구 낡은 아파트 작은 방.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어제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소독약과 노인 특유의 냄새가 뒤섞인. 윤희가 누구래요? 어머니가 다시 물으셨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거실에서는 남편 재훈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뉴스 소리가 작게 들렸고 식탁 위에는 식은 국과 밥그릇이 그대로였다. 아침 안 먹어? 내가 부엌에서 물었다. 회사에서 먹을게. 재훈은 시계를 힐끗 보며 대답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요즘 매일 그러네. 바빠서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재훈의 구두 소리가 현관을 지나 복도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고3 딸 수아는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노크를 해도 알았어요 라는 한마디만 돌아왔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방에 갇혀 지내기 시작한 게 오전 10시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았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등뼈가 삐걱거렸다. 3년째 반복되는 동작이었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건 몸의 통증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다. 엄마, 점심 뭐 드실래요? 우리 윤희는 어디 갔어요?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며 딸을 찾으셨다. 나는 대답 대신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오후에는 동네 슈퍼에서 파트타임 계산원 일을 했다. 시급 9,000원. 4시간 일하면 36,000원. 어머니 기저귀 값과 약값에 조금 보태지는 돈. 요즘 남편분은 어때요? 슈퍼 사장님이 물었다. 나는 바코드를 찍으며 웃었다. 잘 지내죠.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진 건 언제부턴가.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거실을 배회하고 계셨다. 신발을 신은 채로.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우리 윤희 학교에서 기다리는데.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방으로 모셨다.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신겼다. 손등이 차가웠다. 저녁 8시 재훈이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다. 회식이었어? 응. 밥은? 먹었어. 재훈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혼자 남은 반찬을 덮고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눈물이 나려고 해서 수돗물을 3개 틀었다. 물소리가 눈물소리를 덮어주었다. 밤 11시 어머니가 다시 방문을 열고 나오셨다. 윤아, 학교 안 가니? 엄마, 저 이미 다 컸어요. 이제 학교 안 가요. 그럼 윤희는 어디 있어? 나는 대답 대신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다. 재훈이 있는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다. 수아의 방은 어두웠다.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또다시 누군가를 찾는 소리를 냈다. 우리 집은 4명이 살지만 모두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다. 그 전화를 받은 건 월요일 오후였다. 여보세요. 서재훈 씨 가족분이신가요? 낯선 목소리였다. 회사 인사팀이라고 했다. 남편분께서 오늘 조퇴하셨는데 혹시 연락이 되시나요? 손에 쥔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무슨 일이세요? 아, 별일은 아니고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재훈에게 연락했다. 받지 않았다. 2번, 3번 걸었지만 같았다.
오후 5시 재훈이 집에 들어왔다. 와이셔츠가 구겨져 있었다. 회사에서 전화 왔던데. 괜찮아?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자주 그러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재훈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다.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다. 손잡이를 돌렸다. 재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저녁 먹어야지. 입맛이 없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중에 먹을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수아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다. 엄마, 왜?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무슨 소리야? 맨날 방에만 있잖아. 나한테 말도 안 걸고. 바쁘신가 봐. 회사 일이. 엄마는 맨날 아빠 편만 들어. 수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아니라. 됐어. 말 안 할게. 수아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또 한 번 울렸다. 한 달 후 재훈의 회사에서 정리해고 명단이 나왔다. 재훈의 이름이 있었다. 괜찮아. 다른 데 알아보면 되지. 재훈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일 좀 더 늘릴까? 아니. 괜찮아. 슈퍼 말고 다른 데도 알아볼게. 유나. 재훈이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도 봐야 하잖아. 그래도 우리 먹고 살아야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이후 재훈은 더 자주 집을 비웠다. 면접을 본다고, 사람을 만난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얼굴은 더 어두워져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재훈의 서류 가방에서 우연히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병원 봉투였다. 안에는 처방전이 있었다. 우울증, 항우울제 처방. 손이 떨렸다. 재훈이 언제부터 병원을 다녔는지 나는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병원 다녀? 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어? 서류 가방에서 봤어. 우연히.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당신도 힘들잖아. 그래도 나는 내 아내잖아. 유나. 재훈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나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다 귀찮아. 나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재훈은 손을 뿌리쳤다. 미안해.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찾으셨고, 수아는 여전히 방문을 잠갔고, 재훈은 여전히 방에 누워만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 사이에서 숨을 쉬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다. 요양원을 알아본 건 재훈이 먼저였다. 유나, 이거 한번 봐. 재훈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성북구 실버 요양원 소개 페이지가 떠 있었다. 이게 뭐야? 어머니 모실 곳. 나는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요양원? 응. 여기 평이 괜찮대. 나도 직접 가봤어. 언제? 지난주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훈은 계속 말을 이었다. 유나, 너 이러다 먼저 쓰러져. 3년째 어머니 간병하면서 일까지 하잖아. 허리도 안 좋은 거 나 다 알아. 그래도 어머니도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셔. 여기는 간호사도 상주하고 재활 프로그램도 있고. 재훈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비용은? 내가 퇴직금으로 당분간은 감당할 수 있어. 당분간이면 얼마나?
1년 정도.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한번 가보자. 요양원 상담을 받은 날, 어머니는 유난히 말이 많으셨다. 유나, 오늘 날씨 참 좋다. 그치? 네, 엄마. 우리 윤희는 공부 잘해? 네, 엄마.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그 손이 따뜻했다. 요양원 원장은 친절했다. 어르신 상태가 꽤 진행된 편이시네요. 그래도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면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동안 손이 떨렸다. 재훈이 내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잘하는 거야. 그 말이 위로인지 확인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날은 비가 내렸다. 짐을 챙기는데 어머니가 물으셨다. 유나, 우리 어디 가니? 엄마, 좋은 데 가요. 거기 친구들도 많대요. 윤희도 같이 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다. 어머니의 방은 4인실이었다. 창가 자리. 어머님,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재훈이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우리 사위 참 착하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재훈이 먼저 말했다. 유나, 응, 우리 잠깐 떨어져 지내는 게 어떨까? 빗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 이혼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잠시 각자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무슨 소리야 갑자기. 재훈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 요즘 당신 얼굴 보는 게 힘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이 나를 볼 시간이 없잖아. 무슨 소리야? 나 매일 당신 밥 차려주고 밥 차리는 게 나를 보는 거야?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년 동안 당신은 어머니만 봤어. 나는 당신 남편인데. 나도 힘들다고 외롭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은 늘 어머니 이야기만 했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내 엄마인데. 내가 안 보면 누가 봐?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사람이야. 나도 당신이 필요했어. 지금 이기적인 거 아니야? 재훈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그래. 나 이기적이야. 인정해. 근데 유나, 솔직히 말해봐. 요즘 나한테 관심 있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역시. 그러니까 우리 잠깐 떨어져 있자. 서로 생각 정리하면서. 얼마나? 모르겠어. 한 달이 될 수도, 석 달이 될 수도. 그동안 넌 어디 있을 건데? 친구 집에 얹혀 있을게. 나는 차에서 내렸다. 비가 옷을 적셨지만 우산을 펴지 않았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만 남기고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무릎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를 보낸 날 남편도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재훈이 짐을 싸서 나간 건 그 다음 날 오전이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현관 타일을 굴러갔다. 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녀올게.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집안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았다. 수아는 학교에 가 있었다. 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다. 시계가 째각거렸다. 오후에 요양원에 갔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보고 계셨다. 누구세요? 저요, 윤희요. 윤희가 누구래요?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한참을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창밖에는 은행나무가 있었다.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엄마, 재훈이가 집 나갔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을 거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다. 우리 윤이 울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왔다. 집에 돌아오면 어두운 거실이 나를 맞이했다. 불을 켜면 텅 빈 공간이 보였다. 재훈이 앉았던 소파, 재훈이 놓았던 신문, 재훈이 마시던 머그컵. 모든 게 그대로인데 모든 게 달랐다. 저녁은 대충 라면으로 때웠다. 혼자 먹는 라면은 맛이 없었다. 수아는 밤늦게 들어왔다. 아빠는 일 때문에 잠깐 나갔어. 언제 와? 모르겠어. 수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며 작게 중얼거렸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일주일이 지났다. 재호는 연락이 없었다. 나도 하지 않았다. 슈퍼 일을 늘렸다. 하루 6시간. 저녁까지 일하면 집에 도착할 때는 밤 9시였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슈퍼 사장님이 말했다. 괜찮아요. 남편분하고 잘 지내요? 네. 거짓말이 점점 쉬워졌다. 한 달이 지났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 관리비, 전기세, 수아 학원비, 어머니 요양원비. 매달 나가는 돈은 변함없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었다. 재훈의 퇴직금도 점점 바닥을 드러냈다. 어느 날 수아가 말했다. 엄마, 나 학원 그만둘까? 왜? 돈 없잖아. 나는 수아를 봤다. 딸아이의 눈빛이 어른처럼 차가웠다. 학원비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맨날 알아서 한다고만 하잖아. 근데 아빠는 왜 안 와? 아빠랑 싸운 거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역시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수아는 방문을 쾅 닫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무릎을 안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2달째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셨어요. 가능하시면 자주 들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양원에 갔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엄마, 저예요. 어머니가 눈을 떴다. 초점이 흐렸다. 윤희, 왔니? 네, 엄마. 우리 윤희 힘들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힘이 없는 손이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재훈에게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대. 한 번만 와줄래? 답장은 없었다. 나는 혼자였다. 완전히. 1년이 흘렀다. 수아의 학부모 상담 날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단정한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다. 살이 빠지고 주름이 깊어진. 학교 복도는 학부모들로 붐볐다. 나는 3학년 7반 교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렸다. 다음 분.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재훈이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재훈도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아, 수아 어머님이시군요. 아버님은 먼저 오셔서. 담임 선생님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귀가 먹먹했다. 나는 재훈 옆 의자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아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2학년 때는 상위권이었는데 요즘은. 선생님의 말이 계속됐지만 머릿속이 하얘졌다. 재훈의 옆모습이 보였다. 살이 빠졌다.
턱선이 예전보다 날카로웠다. 가정 문제가 있으신가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재훈과 내가 동시에 대답했다. 선생님은 우리를 번갈아 봤다. 상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다. 재훈이 먼저 말했다. 유나. 1년 만에 듣는 내 이름이었다. 오랜만이네. 커피 한 잔 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앞 작은 카페.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재훈이 물었다. 그냥. 너는? 나도 그냥. 대화가 끊겼다. 어색한 침묵. 수아 성적 많이 떨어졌네. 응. 미안해. 내가 집을 나가서. 내 탓도 있어. 나도 수아한테 신경 못 썼으니까. 재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상태가 안 좋아. 요양원에서 자주 연락 와. 그래. 또 침묵. 너 지금 뭐해? 내가 물었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 서점? 응. 광화문 쪽 작은 서점. 시급은 별로지만 그래도 사람들 만나는 게 좋더라. 재훈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회사는? 구직 활동 계속하고 있어. 근데 나이가 나이다 보니 쉽지 않네.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응. 요즘은 좀 나아졌어. 뭐가? 재훈이 잠시 망설였다. 우울증. 치료 계속 받고 있어. 약도 먹고. 나는 재훈을 봤다. 눈빛이 예전보다 맑았다. 다행이다. 유나. 응. 미안해. 그때 나 너무 비겁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 나가면서도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수아한테도 너한테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재훈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카페 음악이 작게 흘렀다. 나 이제 가볼게. 내가 먼저 일어났다. 유나. 왜? 다음에 또 봐도 될까? 나는 대답 대신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 그날 이후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뵙고 싶은데 괜찮을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했다. 일요일 오후 2시. 요양원에서 보자. 일요일 요양원 현관에서 재훈을 만났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들어가자. 어머니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여위셨다. 어머니 사위 왔어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누구세요? 어머니가 물으셨다. 재훈이요. 윤희 남편. 윤희? 우리 윤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엄마.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나를 봤다. 눈빛이 흐렸다. 당신, 누구세요? 가슴이 무너졌다. 이제 나조차 못 알아보시는구나. 재훈이 내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면회를 마치고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많이 안 좋아지셨네. 재훈이 말했다.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제 시간 문제래. 근데 왜 왔어? 1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내가 물었다. 재훈은 한참을 하늘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유나, 나 그때 정말 미안했어. 미안하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들었어. 들어줘. 제대로 말하고 싶어. 재훈이 나를 봤다. 나 집 나갈 때 정말 최악이었어. 회사에서 잘리고 우울증은 심해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지옥 같았어. 그런데 유나, 너는 어머니 간병하느라 나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잖아.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 왜 집을 나갔어? 당신까지 내 우울증에 묶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그때 생각했어. 내가 여기 있으면 유나만 더 힘들겠다고. 어머니도 봐야 하고, 나도 봐야 하고, 수아도 챙겨야 하고. 그러다 당신까지 무너지면 어떡하나 싶었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응, 도망쳤어. 비겁하게. 재훈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는 벤치 등받이에 기댔다.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1년 동안 뭐 했어? 친구 집 전전하면서 병원 다녔어. 약 먹고 상담받고. 서점 일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고. 많이 나아졌어? 완전히는 아니야. 근데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 재훈이 내 손을 봤다. 잡지는 않았다. 유나, 나 다시 집에 돌아가고 싶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수아도 보고 싶고 너도 보고 싶어. 1년 동안 나 혼자 버티게 해놓고 이제 와서 돌아오고 싶다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유나, 나 이제 좀 괜찮아졌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나 감정은? 너 떠나고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돈도 없고 어머니 상태는 안 좋아지고 수아는 나한테 차갑게 대하고 눈물이 났다.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는 몰라.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유나, 연락하지 마. 당분간.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재훈이 뒤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고 울었다. 한참을. 한 달 후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손이 떨렸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다. 숨소리가 가늘었다. 엄마. 어머니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어머님, 저 윤이에요. 딸.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나를 봤다. 윤이. 네, 엄마. 제가 왔어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다. 아주 희미하게. 우리 윤이. 예쁘네. 나는 울었다. 소리내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재훈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어떻게?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 비상 연락망에 내 번호도 있었나 봐. 재훈이 어머니 다른 쪽 손을 잡았다. 어머니, 재훈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다. 사위. 왔구나. 네, 어머니. 잠시 후 또 문이 열렸다. 수아였다. 할머니. 수아가 침대로 달려왔다. 나는 놀라서 딸을 봤다. 어떻게 왔어? 아빠가 연락했어. 수아가 어머니 손을 잡았다. 난생 처음이었다. 할머니, 수아예요. 어머니가 수아를 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손녀.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 사랑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셋은 어머니 곁을 지켰다. 밤이 깊어갔다. 새벽 4시,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모니터 소리가 길게 울렸다. 엄마. 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사랑해요, 엄마. 많이 사랑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눈을 뜨셨다. 우리 셋을 봤다. 고맙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4시 17분입니다. 나는 어머니 이마에 입을 맞췄다. 편히 쉬세요, 엄마. 재훈이 내 어깨를 안았다.
수아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울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재우는 계속 옆에 있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식사를 챙기고 수아를 돌봤다. 고마워. 마지막 날 밤 내가 말했다. 당연한 거지. 재훈이 대답했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재훈이 물었다. 나 들어가도 돼?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 거실은 1년 전 그대로였다. 재훈이 천천히 둘러봤다. 그대로네.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유나. 응. 나 다시 여기서 살고 싶어. 근데 무리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 재훈이 나를 봤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우리 같은 집에서 살되 각자 방을 쓰자. 부부가 아니라 룸메이트처럼. 나는 재훈을 봤다. 무슨 소리야? 나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야. 너한테도 상처 많이 줬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자. 같은 공간에 있되 서로 거리를 두면서. 언제까지? 모르겠어. 어쩌면 계속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적어도 수아를 위해서라도 같은 지붕 아래 있었으면 해.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알았어. 해보자. 재훈의 얼굴이 밝아졌다. 고마워, 유나. 그날부터 재훈은 작은 방을 썼다. 나는 안방을 썼다.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세면을 하고 식탁에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커피 마실래? 응. 토스트는? 괜찮아. 짧은 대화만 오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오늘 날씨 좋네. 응. 산책할까? 좋지. 일요일 아침 우리는 함께 동네를 걸었다. 나란히. 하지만 손은 잡지 않았다. 유나. 응.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다시 기회를 줘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소 지었다. 수아는 조금씩 밝아졌다. 엄마,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어? 치킨? 좋아.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몇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이 말했다. 유나, 나 정규직 제안받았어. 정말? 응. 작은 출판사인데. 월급은 적지만 괜찮은 곳이야. 축하해. 고마워. 우리는 와인을 한 잔씩 마셨다. 건배는 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방에서 잤다. 하지만 아침 식탁은 함께했다. 오늘 회사 어때? 괜찮아. 너는? 나도. 짧은 대화였지만 충분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재훈이 물었다. 유나, 우리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재훈을 봤다. 모르겠어.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도. 재훈이 웃었다. 우리는 완전히 돌아가지 못했다. 예전의 그 부부로.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같은 지붕 아래, 다른 거리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것. 저녁에 돌아와 다녀왔어라고 인사하는 것. 가끔 함께 산책하는 것. 우리의 사랑은 예전과 달랐다. 뜨겁지도 확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조용하고 단단했다. 서로를 미워했던 시간도, 떨어져 있었던 시간도, 다시 앉은 이 식탁도 모두 우리의 이야기였다. 완벽한 화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미워했던 시간도, 떨어져 있었던 시간도 모두 우리의 이야기니까요. 다시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